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파드입니다. 오늘은 저번 드로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착 캠핑을 좀 다녀보신 분들,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캠핑이라든지 뭐 온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오픈 뭐 전날부터 혹은 뭐 몇 시간 전부터 이렇게 내가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품절, 혹은 온라인 발매를 열심히 기다렸다가 딱 그때 새로 고침을 딱 했는데 뭐 사이즈 화면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품절, 솔드아웃 화면이 날 반기는 그 장면,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쯤은. 그러니까 위 캠핑의 경우 예를 들면은 10쪽 발매를 한다 라고 하는데 딱 내가 11번이야 그럼 딱 미련 없이 그냥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10쪽 발매라고 절대 안 알려주죠. 그냥 뭐 캠핑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는. 그러면 뭐 시간도 절약되고 뭐 그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 알바를 한다 그럼 그만큼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뭐 설사 뭐 이렇게 수량 같은 걸 알려주더라도 내 앞에 10명 중에 한 명이 뭐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유죠. 근데 그걸 알고 기다리느냐 모르고 기다리느냐, 요거의 차이는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의 경우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만 국내는 대체로 온라인 발매 수량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이에요. 진짜 뭐 사이즈별로 뭐 10쪽도 뭐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좀 빈번하게 그렇게 발매를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소량한 걸 내가 미리 안다, 그러면 솔직히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지. 그 못하러 시간대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대기하면서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혹시나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 그걸 갖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기대조차도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확 오픈을 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간 기계들과 싸우는, 약간 이세돌이 되고 싶다, 알파고와 이렇게 딱 그 싸워가지고 그 세기의 일생을 만들어낸 이세돌이 되고 싶다, 이런 도전 정신으로 하시는 거, 그거는 자유죠. 근데 그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내가 정말 기계와 싸우느냐 아니면은 사람들과 싸우느냐, 요거를 알고 도전하는 것과 모르고 도전하는 것, 요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요건 거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 수량 뭐 족발나게 대단한 거라고 도대체 왜 안 알려주는 걸까요? 일단 뭐 한정판 제품들이 이제 뭐 발매를 할 때, 그러니까 발매 직전에 뭐 요런데 이제 브랜드들 혹은 뭐 이제 그런 멀티샵들 요런데 발매 정보를 보면 항상 뭐 발매 몇 시에 하고 뭐 몇 년 뭐 얼마고 막 이런 모델 막 어쩌저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를 반기는 낯익은 그 문구, 해당 제품의 수량은 브랜드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말, 그래서 뭐 발매 정보 뭐 얼마인지 언제 발매한지 다 알려주는데 도대체 몇 쪽인지는 왜 안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 막 조던 11탄 뭐 7210이 뭐 144만 족이 팔렸니, 뭐 콩코드가 뭐 100만 족 넘게 팔렸느니, 이런 거는 지들이 뭐 먼저 나서갖고 막 수량 공개하면서 막 자랑까지 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왜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량에 대해서 가장 먼저 브랜드의 요청으로 항상 공개를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는 그래, 딱 깔끔하게 브랜드에 먼저 직접 물어봤습니다. 요런 한정판 발매 제품들 가장 많이 하는 브랜드, 대표적인 브랜드 두 가지가 있죠. 아디다스와 나이키. 그래갖고 아디다스 코리아와 나이키 코리아 각각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도 여기저기 전화를 좀 여러 군데 해요. 근데 이게 통화 내용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름 필요 없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영상은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풀 내용이 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사실상 듣는 거죠. 일단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디다스 코리아는 대회비랍니다. 고객님들께 노출하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면 대회비잖아요. 그리고 저희 쪽 이게 대회비인가요? 예. 그런 상세한 수량에 대해서 어느 다른 타 브랜드에서는 노출하는지는까지는 알긴 어렵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저희한테도 상세 수량을 노출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으로 고객님들께 안내해드리지 않습니다. 들으셨죠? 그 다음 나이키 코리아. 이제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고객님 그 부분에서 정확한 만약 답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그 메일로 문의를 따로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런 거 궁금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알려주시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 못한다, 약간 요런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메일 문의하랍니다. 그래갖고 메일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요 메일 내용 답변 보면은 굉장히 좀 깝깝하죠? 왜냐? 아니,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답변, 그러니까 내가 수긍을 할 수 있는, 왜 알려줄 수 없으면 왜 알려줄 수가 없는지,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려줄 수가 없대. 아니, 그러니까 왜 안 알려주는지를 물어봤는데 알려줄 수 없대.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적인 이런 답변, 나이키 코리아 답변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두 브랜드 다 공통적으로 제가 뭐 물어보기도 한 거지만은 사실상 내부 부서에서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에 나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뭐 카시나라든지 뭐 여기저기 이렇게 분배가 되고, 아디다스 제품의 경우 정식적으로 발매하는 제품들은 아디다스 코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딱 퍼지는 요런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본사 내부에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수량을 알고 있는 부서가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알려준대. 그러니까 더 빡쳐.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그렇죠. 뭐 이렇게 내가 수긍을 하겠는데, 우리 부서에 아는 부서는 있는데 근데 안 알려줌. 이건 사람 빡 돌지. 사람 승질머리 뻔히 알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 승질머리 뻔히 알면서 뭐 약간 이죽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조금 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수량 같은 것도 정보니까는 소비자, 이 제품 소비하는 우린 다 소비자잖아. 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 그래, 소비자원에 문의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한국 소비자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처음 이 전화를 받으신 상담원분은 일리가 있다, 이거 피해 구제 신청을 해봐라, 이의제기 해보세요, 선생님. 해가지고 그 양식대로 제가 직접 우체국에 가고 등기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요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꽈타에 보내갖고 이제 회신이 와서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전화 통화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는 않았어요. 저희 원에서도 그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소비자께서 요청하셨던 것도 결과 이제 소비자의 알 권리라고 소비자는 이제 소비자의 권리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소비자의 사적 자치라는 기본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업자가 영업의 자유가 이제 소비자의 사적 자치와 사업자의 영업 자유가 충돌하는 이제 이 상황이에요, 선생님 경우는요. 네. 한데 이제 이 경우에 그 사업자 측에서 경쟁적인 그 시장 질서 가운데 자신의 영업상 비밀을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이거를 기망행위로 보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이 없어서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고요. 들으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금전적인, 실제로 내가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고 뭐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기네 이제 자체 자문 변호사분들이 있는데, 그 자문 변호사분들이 뭐 이야기를 하는 걸로는 솔직히 그 용어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소비자의 사적 자치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요게 충돌하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이나 이런 걸 내리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폭탄을 넘겨요.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폭탄을 넘깁니다. 어디로 넘기느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팀에 문의를 해보면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길래, 그래갖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팀 여기로 연락을 또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전화 내용은 나중에 그 30분짜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딱 문의를 하자마자 그 상담한 분이 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어요. 이거를 왜 우리한테 떠넘기지? 약간 이런 느낌?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소비자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 어이없는 웃음을 이렇게 흘리신 거예요. 처음에 그 소비자보호원에서 약관심사팀에 문의를 하라 했더니, 이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지 하는 그게 그래서 왜 이게 약관심사관 안내를 해주셨지, 저는 이제 의아스러워가지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 한정 수량 뭐 이거 브랜드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요 문구만 삭제, 이거 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하더라도 그냥 그거 삭제하면 끝이다. 여전히 공개를 안 해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 네, 그렇죠. 삭제를 하고 그냥 공개를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어디로 문의를 해봐라, 뭐 그냥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더 이상 해봤자 그냥 그 특유의 폭탄 돌리기만 하지 절대로 뭐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심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브랜드에서는 계속 수량을 공개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아닌 직접적인 뭔가 피해를 내가 받았다, 예를 들어 캠핑한 거 뭐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독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거 시정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 브랜드들이 한정판 수량 공개 안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겠네요.